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지난 95년 시프린소 사고보다 더 큰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지선이 유조선을 들이받으면서 10,000톤이 넘는 기름이 유출된 것입니다. 먼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을 출발해 거제로 가던 예인선과 크레인선이 갑자기 항로를 이탈한 것은 지난 7일 새벽 5시 50분. 사고 1시간 20분 전이었습니다. 정상 항로를 가던 크레인선은 S자로 항로를 이탈하더니 사고 20여 분 전부터 급격히 유조선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인선의 와이어가 끊겨 유조선 쪽으로 표류에 충돌하면서 구멍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제센터 측은 사고 2시간 전부터 유조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예인선 측에 2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고 1시간 전에야 예인선 선장의 휴대전화로 유조선을 피해갈 것을 당부했고 유조선 측에도 이동을 권고했지만 조치가 늦어져 충돌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된 충남 태안 앞바다는 양식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기름 제거 작업에 지금 가능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인 듯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군과 경찰은 함정 50여 척과 헬기 넉 대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장 주변으로 1km가량의 기름 차단막을 설치해서 1,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3, 4m의 높은 파도가 치는 데다 바람까지 강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이 태안반도 해안을 온통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만조의 바닷물을 타고 기름띠가 워낙 빨리 번져 손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고 13시간 만인 어젯밤 8시쯤 해안에 닿은 기름은 오늘 오전 태안반도 북쪽 하간포에서 남쪽 모항까지 17km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름은 바람을 타고 사고 현장 남동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정부는 오늘 오후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수습을 위한 인력과 장비, 물자 등을 긴급 동원할 수는 있게 됐지만 이미 기름띠는 퍼질 대로 퍼져 엄청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정 해역도 이젠 옛말입니다. 기름띠는 양식장들은 물론 천연 기념물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기름덩어리를 연신 토해내는 파도를 향해 하얀 부착고드를 뿌려봅니다. 삽을 들고 나와 걷어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도 없이 몰려드는 기름덩어리에 끝내 할머니는 지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살아요? 세금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기름에 뒤덮인 바닷속에는 굴 양식장 120헥타르가 잠겨 있습니다. 이곳 의양리 마을 134가구가 생계를 의지해온 삶의 터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 기름과의 사투에 나선 어민들. 하지만 이미 검게 변한 삶의 터전 앞에 그 속마음은 더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3배쯤 많은 6,500명이 기름 제거에 나섰고 군병력 3,100명과 선박과 항공기 등 장비 30여 대가 새로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제 작업마저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비도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다 보니 다급한 주민들은 맨손으로 기름덩어리를 떠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사고에 좌절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당국의 방제 작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제거한 기름은 겨우 1% 정도, 이미 8,00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황금 어장이 황폐화됐습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기름과 해안가 모래나 갯벌에 한꺼번에 스며든 기름은 각종 미생물을 포함한 정화생물을 죽여버립니다. 해양 생태계가 건강을 되찾고 기름을 완전 분해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된 부분들이 윗단계로 계속해서 축적돼가는 그런 상황은 보일 겁니다. 그런 상태는 결국은 인간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원세계 방제복 행렬을 이루며 바다로 몰려갑니다. 복구하려면 10년에서 15년 사이 걸린다는데 한두 명이 와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형주 병장은 휴가를 반납하고 동료 병사 1,000여 명과 함께 기름모래 제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금쪽보다 귀하다는 병장 말년 휴가지만 피해 주민들 생각에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사를 지키던 스님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 방울이라도 놓칠세라 정성스레 기름을 짜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규모에 비해 방제 물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흡착 호수가 자원봉사자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이처럼 헌 옷가지들이 흡착구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기름 제거 작업으로 태안 바닷가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걷어낸 폐유만도 거의 4,000kl.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해변이나 무인도를 빼면 서해안을 위협하던 검은 띠는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16세 만에 필사적인 방제 작업으로 바다는 조금씩 생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과연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연히 사고 책임자가 있지만 지금대로라면 피해자인 어민과 정부 모두 전액을 배상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은 국제 유료기금 한도인 3천억 원 안에서 방지의 비용과 주민 피해액, 국가의 환경 복구 비용을 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3천억 원을 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피해 어민과 방제에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가 민사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과실이 입증되면 3천억 원 이상의 손해도 무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밝혀내야 하는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어 입증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태안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오늘도 50대 횟집 주인이 분신 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관광업도, 음식점도, 건설업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미적지근하군요. 삼성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중과실에서 일단 벗어나게 돼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47일 동안 침묵을 지켰던 삼성은 내일 현장 방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유가 쏟아졌는데 혹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한 달 가까이 취재해봤더니 역시 심각했습니다. 원유가 유출되고 불과 닷새 동안 5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이 두통과 구토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자고 나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생계 기반이 무너진 피해 주민들은 국제유류 오염보상기금 IOPC에 12만 8천여 건, 2조 7천여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800여억 원만 피해로 인정되자 주민들은 사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법원 사정재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나긴 싸움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보상 방안으로 삼성중공업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 출연금 명목으로 3,600억 원을 내놓기로 합의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100만 명이 일일이 직접 바위를 손으로 닦으면서 복구 작업에 나섰죠. 그 노력 덕분일까요? 기름천지였던 태안이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도 국제 기준으로 해상경관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태안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단순히 볼만한 경관 정도로 인정하던 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늘 푸른 바다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푸른 바다가 검게 변하였습니다. 오징어가 먹물을 쏜 것일까요? 아님 우리들의 검은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는 그날까지.